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 중 태조 1년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내용입니다. 즉위년이라서 상당히 많은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조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 보던 사복시, 전옥서, 광흥창, 훈련원 등이 각 부서의 관장 업무와 주부, 직장 봉사, 서리 등의 직책과 품계도 나옵니다. 볼륨을 낮추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태조 1년 7월 17일 1392년 첫 번째,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보다 먼저 이달 12일 공양왕이 태조의 사제로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태조와 동맹을 맺으려 하였고 의장이 이미 늘어섰습니다. 이때 시중 백응념 등이 왕대비에게 아뢰었습니다. 지금 왕이 호남하여 임금의 도리를 잃고 인심도 떠나갔으므로 사직과 백성의 주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패하기를 청합니다. 결국 왕대비의 교지를 받들어 공양왕을 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남은이 문화평리정의계와 함께 교지를 가지고 북천동의 시자궁에 이르러 교지를 선포하니 공양왕은 부복하고 명령을 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본디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성품이 불민하여 사기를 알지 못하니 어찌 신하의 심정을 거스른 일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울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로 가니 백관이 국세를 받들어 왕대비전에서 모든 정무를 나아가 분명하여 제결하였습니다. 13일 대비가 교지를 선포하여 태조를 감록국사로 삼았습니다. 16일에는 백응령과 조준이 여러 신료들과 함께 국세를 받들고 태조의 저택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마을의 골목에 꽉 매어 있었습니다. 대사원 민계가 홀로 기뻐하지 않으며 얼굴빛에 나타내자 남은이 이를 쳐서 죽이고자 하니 태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리상 죽일 수는 없다. 이날 마침 족친의 여러 부인들이 태조와 강비를 아련하고 물에 만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조가 모두 내쫓으니 여러 부인들이 놀라 두려워하여 북문으로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태조는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해질 무렵에 극념 등이 문을 밀치고 내정으로 들어와 국세를 청사 위에 놓으니 태조는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천우를 붙잡고 겨우 침문 밖으로 나오니 백관이 늘어서서 절하고 북을 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태조는 매우 두려워하며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는 듯하였습니다. 극념 등이 합사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려는 시조가 건국한 이래 거의 500년이 되었고 공민왕은 아들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권신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며 신돈의 아들 우를 공민왕의 후사라 일컬어 왕위를 도둑질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왕씨의 재산은 이미 패해졌습니다. 우는 포악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하며 군대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공이 먼저 대의를 주창하여 천자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군사를 돌이키니 우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두려워하여 왕위를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에 이색과 조민수 등이 우의 처부인 이임에게 가담하여 그 아들 창을 도와 왕으로 세웠으니 왕씨의 후사가 2번이나 패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왕위로 공에게 명한 시기였지만 공은 겸손하고 사양하여 왕위에 오르지 않고 정창 부원군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했습니다. 우의 악은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무리 이색과 오연보 등은 미혹됨을 고집하여 우를 맞아 왕위를 회복할 것을 모의하다가 간사한 죄상이 드러나자 그 죄를 모면하려고 윤희와 이초 등을 몰래 보내어 중국에 도망가 본국이 이미 배반했다 고 거짓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만약 그 계책이 실행되었다면 사직은 폐허가 되고 백성도 멸망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관과 헌사가 이색과 오연보 등이 사직의 죄를 얻고 백성에게 화를 끼쳤으므로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고소를 올렸지만 정창군은 인하의 관계라는 이유로 법을 굽혀두어하여 언관을 쫓았습니다. 이로 인해 간사한 무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더욱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종연은 도피 중에 당을 결성하여 난리를 꾀하고 김조부 등은 안에서 변에 응하기를 도모하며 화란이 날마다 발생하였습니다. 정창군은 사직과 백성을 위한 큰 계책을 돌보지 않고 사사의 은혜를 베풀어 인망을 수습하고자 하여 법을 범한 사람을 모두 용서하고 탁용하였습니다. 태조는 굳이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예로부터 제왕의 일어남은 1000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마침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소신료와 한량, 기로 등이 부축하여 호위하고 물러가지 않으며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니 이날 태조가 마지못해 주창궁으로 거둥하게 되었습니다. 백관들이 궁문 서쪽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였고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전으로 들어가 왕위에 오르며 여러 신하들의 조화를 받았습니다. 6조의 판서 이상의 관원에게 명하여 전상에 오르게 하고 이르기를 내가 수상으로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웠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만약 몸만 건강하다면 필마로도 피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들은 마땅히 각자가 마음과 힘을 합쳐 덕이 적은 사람을 보좌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명하여 고려 왕조의 중앙과 지방이 대소신료들에게 예전대로 정무를 보게 하고 드디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임금이 잠자에 있을 때 꿈속에서 신인이 금자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말했습니다. 시중 경복궁은 청렴하지만
이미 늙었고 도통 체형은 강직하지만 조금 고지식하니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은 공이 아니고 누구겠는가?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문 밖에 이르러 이상한 글을 받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지리산 바위 속에서 얻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사만의 강토를 바로잡을 것이다. 또한 비의 주초, 삼전삼흑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맞이에 들어오게 하였으나 이미 가버렸고 이를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려의 서운관의 간직한 비기에는 건목득자의 설이 있고 왕씨가 멸망하고 이씨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었으나 고려 말기까지 숨겨져 있었다가 이때에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명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뒤에 국호를 조선이라 한 뒤에야 조명이 조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주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말라 썩은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개국하기 전 1년에 다시 가지가 나고 무성하니 그때 사람들은 개국의 징조라고 말하였습니다.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시중 경복궁의 사제에 갔더니 복흥이 영접해드리며 그 아내에게 나와 보게 하면서 존경하는 뜻이 매우 지극했습니다. 또 자손을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자손을 공께서 장차 비호해야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양 태조를 대접할 때 특별히 높였습니다. 태조가 정토로 나가면 복흥은 항상 고하기를 동안의 사직이 장차 손안에 돌아갈 것이니 전쟁의 괴로움을 꺼리지 말고 능히 나라를 지키는 공을 이루게 하시오 하였습니다. 일찍이 상명사해징이 사사로이 친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사람들의 운명을 관찰한 것이 많았으나 이성계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하였습니다. 친한 사람이 묻기를 타고난 운명이 비록 좋더라도 벼슬이 총재에 그칠 뿐이다 하니 해징이 말하기를 총재라면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관찰한 것은 군장의 운명이니 그가 왕씨를 대신하여 반드시 일어나겠지 하였습니다. 또 삼군이 신경 땅에서 사냥할 때 전하가 잠저에 있을 때 갔었습니다. 노루 한 마리가 나오자 전하가 달려가서 화살 한 개 죽이니 여러 왕씨가 높은 언덕에 모여 서서 이를 보고 몹시 놀라 서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씨가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 사람이 아닌가? 또 상왕이 잠저에 있을 때 시중 이인임을 그의 사제에 가서 보았는데 이미 나간 뒤에 이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장차 반드시 이 씨에게 돌아갈 것이다.